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식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드디어 운명의 한 주입니다. 2라운드 1인 1표제 시작이 됐는데요. 해당 내용 같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 이번 주 중앙위를 거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이 반발 속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1표제는 추세이자 방향이라며 시행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 당규 정비는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데다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최종 결정 단계인 당 중앙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연기하고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당원들은 집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민주당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는 공개 토론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나섭니다. 약 일주일 뒤 중앙위에서 1인 1표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네, 현장에 서양호 사랑과 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성훈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성훈 기자님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공약이 그 1인 1표제 당원 주권 시대였잖아요. 아무래도 민주당 출입 기자시다 보니까 당내 분위기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1인 1표제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1인 1표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험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인 1표제로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은 곳들은 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험지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 되겠죠. 제가 대구 경북의 한 지역위원장한테 물어보니 권리당원 수가 적어도 대의원은 호남 대의원이나 영남 대의원이나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무엇을 보고 당 활동을 해야 하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정청래 대표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17일에 1인 1표제 개정을 공식화하고 19일부터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바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주인 24일 당무위원회에서 권리당원 권한 확대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반발은 있었지만 일단 통과는 됩니다. 최종 단계인 중앙위원회는 원래 28일이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당내 반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주일 뒤인 이달 5일로 연기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옮겨지지 않았으면 불과 2주일 만에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당원 주권시대 당헌 당규가 개정되는 수순이었죠. 여기에 당 지도부는 1인 1표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제죠. 지난 일요일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추세이자 방향이라고 하면서 이 원칙은 그대로 가되 이 위에 보완책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장님, 이 1인 1표제를 두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당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님이 짚어주긴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내부 반발의 핵심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이라고 쓰는데 많은 당내 주요 인사들은 당권 연장이라고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데 원인은 그 정청래 지도부 측에서 디테일에서 실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1인 1표제를 전당원 투표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내에서 이것이 전당원 투표로 할 수 있는 성격이냐, 당의 조직
형식과 즉 대의원과 당원의 성격은 전당대회에서 해야지 전당원 투표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왜 당무위원회는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전당원 투표를 전당원 투표가 아니라 전당원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로 하고 최종 결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하겠다. 물론 중앙위원회 전에 당무위원회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변경을 했죠. 그 과정에서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앞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영남과 같은 지역 기반 취약한 데 대한 그러니까 지역 배려에 대한 문제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를 당내 컨센서스를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냐에 대한 시기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면에 이런 것에 이견에 힘을 주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지방선거 공천권이 제약되게 되는 측면 또한 아주 큽니다. 현재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권리당원과 그리고 안심번호 이 두 가지 측면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과 친한 공천관리위원들에 의해서 사실상 누구를 경선 후보로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상당히 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제도화해서 비례대표들은 아예 상무위원회라고 하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선정한 사람들이 아닌 정원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하겠다라고 결정한다던가 그리고 아예 4인 이상의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 즉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전당원에게 맡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로서는 자기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 때문에 당내 이견 있는 사람들 통해서 스피커를 키우고 볼륨을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기자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청래 대표의 이런 1인 1표제 강행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퇴하라 이런 집회도 열렸고요. 가처분 신청까지 걸렸습니다. 여기에 당원 당규 개정이든지 여러 보완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 일부 의원들은 권리당원 비율이 2% 정도에 불과한 대구 경북 지역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보완책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를 설치했는데요. TF 이름 그대로 대의원 제도를 다시 돌아보고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인 1표제 등에 대한 보완안이 나오게 된다면 대의원 역할뿐만 아니라 전당원 투표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인 1표제 의견 수렴을 위한 전당원 투표에서 말이 많이 나왔죠. 당 지도부는 의견 수렴 차원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의결이 되는 투표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혼란이 있었고요. 또 투표 기준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아닌 1개월 이상, 한 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설정돼서 반발이 컸습니다. 이에 전당원 투표에 대한 방안도 얘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는 오늘 공개 토론회를 생중계로 열고 이번 주 2차례 회의를 갖기로 한 만큼 주의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아까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 표심으로 확 엄청 받아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연임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사전 정비 작업으로 1인 1표제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실제로 이 1인 1표제가 도입이 되면 정청래 대표에게 좀 유리한 판을 구축하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정청래가 자기 연임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당원들이 그 대의원들이 1인 1표를 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선 후보라든가 지방선거에서는 이미 1인 1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만 현재 그 대의원들이 20배의 등가성을 갖는 것을 반영하고 있죠. 이 이유는 2022년도부터 당원들의 주권들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인 시절 2023년도에 당시에 60대 1이던 대의원과 당원의 비중을 원래 1대 1로 바꾸려고 하다가 당내 컨센서스라든가 준비의 부족, 대의원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들 감안해서 20대 1로 낮춘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 흐름은 60대 1, 20대 1, 1대 1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의 권한들은 선거, 그 당내 선거든 공직 선거든 이 선거라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문제, 지역 안배에 대한 문제점에서 보완을 해야 되지만 선거에 있어서의 대의원과 당원의 비율을 1대 1로 하는 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마치 정청래만을 위한 거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에는 소장님께 또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강행 자체가 이건 지방선거를 위한 민주당의 권력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이거를 친청래 반청래의 대립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청래 그 지도부의 경우에는 당성이 강한 사람, 당원으로부터 선택한 사람이 내란 국면을 돌파하고 선명성을 유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바라보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의 선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표가 아마도 전체 그 당시의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얻은 표보다 한 7%가량 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 서울시가 서울시 평균이 5%에서 7% 정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당성보다는 서울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 투표가 돼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선택도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전당원 투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재명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대한 국정 운영이 힘이 실리냐 마느냐 이 중요한 선거에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은 전략적 경선 투표로 두어서 당신보다는 실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반영비를 높인다던가 이런 전략적 경선 지역으로 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고민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내란 국면에서는 내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런 두 가지 시각 차이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런 공천 룰에도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당내의 분열을 좀 더 부추기는 식으로 언론이나 좀 자극적으로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네, 명청 갈등이라고 그 이재명과 정청래 갈등이라고 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후반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어떤 수단들이 필요한 것인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입장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당의 선거는 후보를 잘 세우는 과정과 절차보다는 승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그 그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안정의 후반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당원 투표이든 여론조사이든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청래 당대표 지도부 측에서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지방선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 중에 하나가 명청대전입니다. 이번에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외교 행보에 있어서도 항상 사건이 터지니까 이거는 뭔가 행보를 좀 가리기 위한 거 아닌가? 아니면 민주당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을 개딸에게 맡기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데 당 취재 기자로서 이 명청대전 맞는 겁니까? 명청대전을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 당 지도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이 마치 정청래 대표가 친명 인사들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부산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죠. 컷오프 배제됐을 때 마치 정청래 대표 측이 친명 인사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그때 나왔었죠. 유동철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영입 인사였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컷오프가 당하면서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또 당 지도부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1인 1표제 를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다 지역위원장이나 그런 걸 자기 사람을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의원제로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냐 그렇게 또 설명도 하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소장님, 그다음에 김성원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